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각자 꼽은 탑3와 2015년에 와. 2015년에 간략한 영화 라인업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각자 탑3를 뽑았어요, 저희가. 네. 그러면은 탑3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누구 먼저? 명주? 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한국 영화의 끝까지 간다를 선택했고 음. 이제 방송으로 음. 물론 좀 하기는 했었지만 다뤘었지 우리가. 우리가 다뤘었는데 한국 영화 중에서는 내 생각에는 탑이었지 않아. 아, 대중성이라든가 작품성을 둘 다 놓고 봤을 때는 음.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른 작품들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작품이 제일 낫지 않았나. 유일하게 한국 영화 중에 하나네 내 생각에는. 탑 1, 2, 3 중에 스미스는? 나는 탑3 얘기하기 전에 네. 한마디 해줄 거는 난 올해가 영화 흉작이라고 생각해. 지금 흉년. 메뚜기 때 왔다 갔어? 전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메뚜기 때 왔다 갔어? 그냥 딱 봐도 작년에 더 헌트나 그래비티 아. 이 급이 전혀 없었어. 아... 그 전에 뭐 있어? 시민과 나데르 이런 급이 있어야 이게 올해 영화를 꼽는 이런 해지. 아이, 올해는 개판이었어 내가 보기에. 흉작은 흉작인데 근데 흉작이라기보다도 관객 수는 많이 늘어났거든.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뭐 다양성 영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넘은 게 있는데 근데 나는 뭐 흉작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기근 현상이라고 뭐 너 왜 지금 외국 영화만 놓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한국 영화도 봐도 마찬가지야. 에이 2012년 범죄의 전쟁 이 급 어딨어 한국 영화 아 올해. 그러네. 범죄의 전쟁이 있긴 있네. 나고 해서 흉작은 아닌 것 같은데. 난 신세계 높이 평가 안 하지만 작년 신세계만 한 것도 난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맞아. 태클을 엄청나게 그러면은 거네요. 스미스가 꼽은 탑 3. 보이우드 꼽았어. 아, 세 번째가 보이우드야? 보이우드 평점 좀 주지 않았어? 4점. 아우 야. 난 역시 얘랑 성향이 틀리다니까. 달라? 난 최악이었잖아 거의. 저 보이우드 보면서 어. 멍 때리면서 보다가 앞에 우는 사람들 좀 사실 슬픈 거 고민을 같아. 조금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영화다운 영화라고 꼽을 수 있는 물론 그 이하라고 영화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딱 5개 있었어. 첫 번째가 이제 보이후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거 뭐 한 2억이 더 있는데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라고 이제 다큐 이런 정도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좀 올해 볼만한 영화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보이후드를 꼽은 거는 이거는 영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법이다. 영화의 본질에 충실한 영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영화를 평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소설이나 게임이나 음악이나 만화가 아닌 영화로 했을 때 과연 최적화되는 소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영화의 본질을 얼마나 살려줄 수 있냐 이게 영화로서의 자격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보이우드는 정말 영화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 드라마로 하려면은 24년 동안 드라마도 찍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24년 아닌가? 아무튼 12년인가? 아무튼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청취자들은 너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봤다가 피 볼 수도 있어. 내가 얘기한 거를 대중이라든가 작품성을 봤을 때 제 거를 좀 보시면은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 화두는 뭐다? 공감. 나의 공감을 많이 사기 때문에 보이우드부터 일단 보지 마시고 끝까지 간다부터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야 들어요. 보이우드 얼마나 인생이 공감이 가도 아니 넌 다른 인생 살았어?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야. 좀 재밌는 거부터 먼저 좀 보고 이제 좀 심도 깊게 들어가야지. 초장서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하니 그거. 아무튼 뭐 그래서 나는 보이우드 꼽았고 근데 다만 1, 2위 정도 꼽을 정도 올해의 영화급은 아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럼 전가요? 저는 탑 3 이거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야.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야. 영화의 완성도 있다는 거 필요하긴 한데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 탑 3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3위. 네. 나도 그걸 3위로 놓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어. 이동진은 2위인가 놓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앤더슨이랑 감독이 국내에선 그렇게 친숙하진 않아. 근데 이제 많이 친숙해졌어. 이제서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나는 첫 장면에서 시민 케인을 느꼈어. 이거는 굉장히 인트로가 인상적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 그리고 그 중간에 소설 내용을 얘기하잖아. 그 내용을 얘기할 때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동화 보는 것처럼 하는데 음악도 너무 괜찮고 완전 진짜 새로운 세계에 와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게 큐브릭하고 카메라 각도가 너무 비슷해. 일부러 그러잖아. 일부러.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대칭 비율이 1대1이야. 그거를 어떤 한 외국인 팬이 웨스 앤더슨 작품 다 해가지고 4대3 비율 화면 비율로 봤을 때 사람을 화면 정중앙에다가 딱 놓고 반으로 딱 가르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
한치의 오차가 없어. 강박증이 있나 봐. 그냥 그 한 채 오차 없이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 우리가 물론 이 영화를 갖다가 다뤘으면은 또 얘기를 많이 했었겠지. 맞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딱 봤을 때 앤더슨은 그 영화도 영화지만 색감이 너무 맞아. 탁월한 것 같아. 색이 좀 먹는 걸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케이크인데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아이스크림 케이크. 층층이 막 레인보우 색깔, 무지개 색깔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들이 있던데 알록달록 맞고 아기자기하고 그게 딱 극명하게 색깔로 갖다가 구분이 되니까 물론 그거 영화 자체가 다양성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감들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그 색으로 갖다가 이해를 시켜주는 것 같긴 해.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어. 나는 첫 번째는 그냥 내 마음에 완벽한 공감이 간 영화가 탑 1이고 두 번째는 재밌던 거, 진짜 재밌는 거, 괜찮은 거고 탑 3는 뭔가 부시맨이 콜라병을 처음 만진 느낌.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지? 근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 앤더슨 거 다 보겠구만 그냥. 앤더슨가 몇 개 보긴 했어. 그 카메라 각도는 내 생각에는 동화를 보는 느낌을 의도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인형극 같은 거. 맨 처음에 내가 이거 알고 한 사전 정보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추리소설의 대가 에거스 크리스티. 에거스 크리스티의 그 데뷔 소설이라고 첫 소설이라고 그것만 알고 갔는데 첫 장면이 뭔가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뭔가 현실적인 지금에서 장면을 딱 보여주잖아. 근데 되게 막 뭔가 우중충하고 막 늙은이들만 있고 막 되게 축 처지는 그 현실을 딱 보여주는데 카메라 그냥 첫 장면부터 그 느낌이 확 들어오니까 이건 뭔가 대작의 스멜이 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얘기를 해줄 때는 무슨 진짜 동화 같은 거야. 그리고 막 손가락 잘리는 장면도 나와. 근데 이게 손가락 잘리는 게 잔인하지 않고 뭔가 웃겨. 손가락 잘리는 것도 미화시키는 게 조금 있지. 동화죠, 그거. 음악도 막 제3세계가 아니라 제4세계 같은 느낌의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판타지의 세계에 갔다 온 느낌. 그래서 이 영화는 한번 화제될 만한 영화가 아닌가. 사실 이런 게 마이너에게들이나 호소하고 히덜트용이고 힙스터용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맞아. 그렇지 않게 하고 이게 볼만한 영화가 되게 하는 건 정말 전적으로 감독의 역량이다. 얄팍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 완급 조절을 정말 빼어나게. 자, 그럼 탑 3는 이 정도로 하고. 탑3 끝내기 전에 네. 정훈이가 얘기한 거 빼고 효식이랑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한 번은 봤어. 아니 처음에 볼 때는 나한테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처음 볼 때는 효식이랑 내가 말했던 거를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보이우드를 보세요. 아니 잠깐 그게 나아요. 나 이 영화 하면서 딱히 뭐 명조에게 뭐 시비 건 게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니 그래. 조금 내가 조금 그런 게 느껴져서 그래. 대중이나 억하심정이지 이게? 억하심정이 아니라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이우드가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좀 보시고 다음에 심도 깊은 영화로 들어가시는 게. 보유도 조금 길어요.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개인 취향에서 1.5배속 돌리면 되지 뭘.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많은 악플은 달아주지 마시고요. 저는 제 내용은 그런 거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네, 굿세어라 저는. 자, 그러면은 각자 뽑아보면 탑2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탑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니네들은 모를 수 있는 영화고 청취자분들도 모를 수 있는 영화, 새로이 소개해주는 영화 그런 건데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람이 집중하는 게 중편 정도 영화, 90분, 80분 그 정도 영화인데 굿 다운로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일본 영화 퍼즐이라는 작품인데 그걸 퍼즐? 탑2로 이제 찾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퍼즐이란 영화가 있지 않았나? 홍석천 씨 나오는? 나 어제 학교 가서 홍석천 봤어. 진짜? 갑자기 왜 그러네. 거기로 나도 이태원에서 홍석천 씨가 뭐야 가게 봤어. 크게 갑자기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잠깐만요. 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적전을 맞다고 그러고 야씨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어제 마미 보러 갔는데 마미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홍석천이 뛰어가는 거야.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어. 홍석천 씨 잘생겼더라 생각보다. 키도 되게 크시고. 저기요 나 퍼즐 멋있더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영화 얘기하고 퍼즐. 있는데. 홍석천 씨 나온 퍼즐이 아니라는 거야. 아이고 정훈이가 나한테 한번 태클 걸리고 지금 끼어든 것 같아요. 아유 나 진짜. 그래 퍼즐.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효식이가 얘기하기를 마창구 쳐준 것 뿐이야. 그래 일본 영화 퍼즐입니다. 일본 영화 퍼즐인데 네. 근데 이제 억울하면 내가 편집해 줄게. 부천영화제에서 이제 나온 작품이고 내가 감명 깊게 본 거는 그 자체가 좀 잔인해요. 일단은 영화 자체가 좀 잔인하긴 한데 청소년 애들이 조금 일을 저지르는 건데 소우처럼 좀 일을 저지르는 실화야? 건데 실화는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냥
감독 자체가 전작도 임산부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아.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뭐야 이런 걸 탑2로 꼽아? 왜 탑2로 꼽았냐면은 뭐 이러면서 낚간 거야? 왜 탑2로 나 미치겠네 진짜. 탑2로 뽑은 이유는 근데 요즘 따라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2014년도에 좀 충격 자극받은 이제 효식이가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아. 원에는 뭐 제일 공감에 와닿았던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영화제에 있는 거를 갖다가 탑2를 하나 뽑고 싶었어. 내 개인적인 얘기로는. 네. 그래서 퍼즐을 뽑았는데 이거는 집중도 몰입도도 괜찮고 그리고 소우처럼 이제 뭐 그런 거 푸는 것들이 나오긴 나오거든. 푸는 게 좀 나오고 조금 슬래셔적인 것도 조금은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공감이 돼. 그리고 조금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좀 공감 가는 거 사회 비판적인 거 많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그게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잔인하지만 통쾌하게 그냥 한방 꽉 그런 거 같아. 복수극인데 복수는 나의 것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복수는 통렬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천주정 같은 느낌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고백 같은 느낌인가? 그렇지. 이번에 나온 일본 영화 갈증이라든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유적으로 보면 되는데 좀 짧고 청소년 애들이 나와서 했다는 점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신기하긴 했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고딩으로 해서 이제 다른 미국에서도 학교에서 총기 살인 저지르는 뭐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내년도에 이제 초에 나오긴 하는데 사람들이 좀 보면서 그런 사건이 이제 실제로도 있었고 좀 왕따를 당하다가 그런 일을 이제 하면서 해결하는데 그게 조금 잔인하기는 하다. 나중에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냥 애들이 왜 이랬을까 그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거, 뭐 하드코어적인 거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이런 류의 슬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본 자체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물론 역사적으로는 좀 싫어하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시나리오 하나만큼은 잘 쓰거든. 한 번쯤 보고 싶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생각나시면은 90분에서 80분밖에 안 하니까 킬링타임용으로 한번 보셔도 좀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권유하진 않고 그냥 그런 거 한번 좀 있다라는 사실만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스미스의 탑2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꼽은 탑2는 허. 그래 허도 있었다. 운영체계와의 사랑. 허도 있었구나. 그래 허. 그러니까 허를 꼽은 이유는 이거는 워낙 컨셉 자체가 이만큼 독특할 수가 없지. SF가 사랑을 다루기 위해선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이가 인공지능이 양다리를 넘어서 수백 다리를 걸치면서 까이는. 야 얼마나 이게 웃겨. 아니 내가 이거를 맨 처음에 본 다음에 보기 직전에 무슨 팜플렛 같은 걸 봤는데 운영체계와의 사랑을 빠진다 막 이러고 운영체계? 윈도우 맥 OS? 이거랑 사랑에 빠져? 이러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 봤는데 괜찮은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친구한테 내가 이런 영화를 봤다고 무슨 영화냐면은 운영체계랑 사랑도 하고 운영체계랑 막 그런 사랑도 나누고 구체적인 느낌 정도로 근데 이 운영체계가 막 양다리를 넘어서 수백 다리를 걸쳐서 여러 사람이랑 사랑을 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랬더니 물론 그런 병맛 같은 영화가 있냐고 내용만 들었을 때 진짜 뭐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어. 이 OS와 사랑을 나누고 근데 OS가 주인공을 버리고 이 과정이 과학적 상상력을 정말 충실히 극대화한 거잖아. 미래 사회에서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정말 와닿잖아 보면은. 그치. 그리고 그 주인공이 원래 평소에 직업이 편지 써주는 사람 대필.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 전령사 노릇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사랑을 못해. 이혼했잖아. 그러고서 컴퓨터 OS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현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간에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과정. 이 설득력 있잖아 굉장히. 그냥 SF를 가지고 사랑을 논하려면 인터스텔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야지. 결국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를 까는 게 주목적이었어. 그래서 너도 공감이 간 거야 거기서? 어떤 점에서?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뻔하디 뻔한 주제를 다루려면은 이 정도의 참신함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사람이 아직 없고 그리고 다른 이런 SF적인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영화들에게 충분히 교범이 되고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영화 아닌가. 그렇게 해서 2위로 꼽았지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나는 좋다고 생각해.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보이우드 전에 이제 이거 보고 허부터 봤으면 좋겠네. 그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거 말고 그냥 그 여주인공이 이제 스칼렛 요한슨인데 남주인공이 이제 호아킨 피닉스고 이제 그 스칼렛 요한슨이 상을 받았대. 그거 뭔 상인가? 그래서
봤어 자료를. 근데 로마국제영화제인가 거기에서 목소리로만 가지고 상을 받았더라고. 맞아. 그거 보면서도 좀 놀랬고 음. 여주인공 이제 그거를 교체를 했대. 그때 원래 그 여주인공 이름에 맞춰서 이제 배우를 섭외를 했었는데 스칼렛 요한슨으로 나중에 바뀌었다고. 그 목소리 톤을 듣고서는 영 아니라고 생각해. 난 그런 게 들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남자 혼자 영화관 가서 볼 때 있잖아.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보면서 그러면서 볼 것 같아 그냥. 솔로인 사람들이 나도 진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보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막 OS와 나도 윈도우와 사랑을 나눠야 되나 리눅스와 사랑을 나눠야 되나 아니면 맥북?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것도 부다페스트 호텔처럼 그래도 얘기할 건덕지가 많았었는데 결국에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솔직히 나는 조금 한국 영화 쪽으로 좀 밀어붙이고 싶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좀 뺐고 초반에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좀 물론 보신 분들이라면은 기억을 많이 했을 건데 기억이 안 날 거를 대비해서 그냥 후반 작품들 흥행하는 걸로 얘기를 많이 했어. 나는 이 영화 내 쪽에서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좀 있습니다. 떠나 보내잖아 그 운영 체계를. 그 다음에 다시 이혼했던 아내와 다시 잘 결합하는 느낌으로 끝나잖아. 아니 친구였지 친구. 이혼했던 아내랑 같이 잘 지내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았나? 친구로 옥상에서? 알고 있었는데. 아, 친구야 그래? 친구. 아. 그러니까 이혼했던 아내하고는 처음에 만나가지고 너 OS하고 뭐 사랑하는 거지? 아이 병신 새끼 이러면서 까이고 그걸 끝까지 그 지켜봐준 친구하고 잘 되는 뭐 이런 걸로 끝나지. 친구하고 잘 돼. 나중에는 찐따라는 생각도 안 든다니까. 그거 보면서 영화 보면서 찐따라는 생각도 안 내가 들 뒤에 것 같아. 잘못 봤구나. 근데 내가 궁금했던 게 이 남자 주인공이 약간 사랑에 대해 깨닫잖아. 근데 뭘 깨달은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 뉘앙스를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영화 마지막에 설득력을 날 잃어버려. 그게 궁금했어. 그 2시간 동안 쭉 오는 그 과정 있잖아. 그 과정을 갖다가 또 봤을 때 그걸로 내가 경험한 게 이런 게 있었으니 그것도 여운을 남겼다고 봐. 사랑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그 갖다가. 남자 주인공이 운영 체계가 그렇게 해서 떠나겠다고 한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람이 이해했으니까 놔줬다 뭐 그런 그렇지. 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나는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달라서 이해를 못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과의 사랑이랑 판타지에 얘가 몰입을 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깨져? 인공지능이 다다리 걸치면서 깨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판타지를 깨고 현실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 설득력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간 거에 대한 설득력. 내가 열심히 상상 따위 쳤지만 이거는 망상일 뿐이야라는 거 이만큼 설득력이 깨질 수가 있을까? 난 이런 생각했는데. 그 상상에서 벗어나왔다. 그럼 그 운영 체계가 운영 체계가 아니라 진짜 현실의 그녀라고 봐도 똑같이 대입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했나. 그냥 난 간단하게 생각해서 불쌍해 보였어 그냥. 주인공 자체가. 자, 그러면은 제가 뽑은 탑 2는 Gone Girl. 나를 찾아줘입니다. 데이비드 핀처의 나를 찾아줘입니다. 참 낄낄대면서 봤어요 혼자. 극장에서 남들 안 웃을 때 나는 너무 웃겨갖고 계속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봤던 작품인데, 데이비드 핀처의 이 생활 밀착형 스릴러에 나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주 잘 풀어내는 그 스토리텔링 문법과 이번에 그 곤거리라는 그 소설을 가지고 원작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 풀어내는 그 방식은 아주 탁월한 데다가 소재도 점점 생활 밀착형으로 바뀌고 있어. 페이스북 우리가 맨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젠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바로 접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나도 이제 환영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될 나이인데 결혼은 이런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얘가 탑2를 먼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좀 흥이 깨진 거는 내가 1위로 그거를 했단 말이야. 나를 찾아줘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럼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덧붙여서 뭐 얘기하자면 전에도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짱년이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형도 보고 또 출연했는데 형이 그걸 봤어. 천천히 봤는데 내가 좀 천천히 보고 나중에 한번 한 줄 평이나 좀 말해줘 그랬는데, 여자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 그러고서 끝났거든 우리 형은. 근데 그런 것도 물론 느낀 게 있었지만 데이비드 핀처라는 사람이 나는 솔직히 그 전 작품들에 좀 공감이 안 가는 것들도 몇 개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번 작품 보면서 물론 원작이긴 하지만 완성도 깊게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공감을 많이 받고, 물론 좀 아쉬워. 그런 게 좀 아쉬워. 18세라는 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세대의 영화이기도 한데 나중에 이제 그 청소년 애들이라든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20살 이제 초반이라든가 중반, 30 초중반 이제 되는 사람들이 보면서 한 번쯤은 공감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2014년도 중에는 무조건 여주인공 만약에 한 명 뽑으라고 그러면 로지먼드 파이크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로 헐리우드에서는 물론 아카데미가 다른 사람들 줄 수도 있는데 나는 무조건적으로 줄 것 같아. 지금 배당률 1위는 줄리엣 무어더라고. 우리가 못 본 영화로 줄리엣 무어가 아직 안 나왔어. 그치 우리가 아직 못 본 걸로. 우리가 안 본 걸로 그런 게 좀 스트레리스.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난 줘야 된다고 봐. 이 영화를 뽑은 이유도 또 개인적으로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영화를 얘기할 절대 여자친구나 연인이랑 보면 안 된다. 왜냐면 그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환상이라는 것은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 좋게 보지 않았나. 결혼 생활은 진짜 아주 그냥 튀기면서 할 수도 있는 게 결혼 생활이다. 이건 이혼을 떠나서 얘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죽일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결혼일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얘기를 해준. 그래서 나한테는 크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 재미도 있었고 낄낄댈 수 있었던.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은 다 결과류를 내놔. 결과류 내놓고 나 이랬어. 범인 얘야. 그러고서 딱 얘기한 다음에 과정이 가잖아. 난 그 과정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 얘기했을 때 정훈이가 중반 후부터 좀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나는 그 과정상이 다 내놓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결과가 다 나온 상태인데 그런데 아니 나 이렇게 과정 얘기할 건데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서는 들어와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근데 그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끌려가는 것 같아. 완벽하게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 영화적 깃벌도 많이 발달이 됐고 스토리텔링하는 능력도 발달이 됐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결말 장면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쭉 얘기 진행한 다음에 다시 결말을 맨 처음에 나왔던 장면 보여주는 장면 이런 건 이제 흔한 작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 상향 평준화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런 게 같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자 그럼 탑 1을 말해야 되는데 명주 난 다 얘기했어. 네, 제 작품이 겹치네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스미스의 탑 1. 나는 액트 오브 킬링을 꼽았는데 액트 오브 킬링. 근데 이제 단서를 달아야 돼. 이 작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픽션이 아닐 것.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작품에서 몇몇 장면은 과연 이게 진짜 픽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본이 없고 정말 찍은 장면일까라고 생각되는 게 몇 개 있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의 역할을 맡는 아나드 콩고 같은 경우에 자기가 공산당원들 학살한 그 장면을 자기가 재현을 하겠답시고 자기가 이제 공산당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구토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물론 작품을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 장면에서 약간은 저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좀 자기적인 장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소식적에 아무 거부감 없이 사람을 죽이고 다큐에서도 시연하기를 뭐 이거 철사 한 줄 땡기면은 사람 그냥 목 졸려서 죽는다고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런 장난 같은 드라마 같은 이런 상황 지연 이런 거에서 갑자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거는 정말 좀 자기적이지 않나. 연출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근데 어쨌든 감독이 이거는 전혀 픽션이 아니고 얘기했고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진보주의자들을 때려잡았던 강성 조폭 비슷한 애들에게 가가지고 걔네한테 당신들 영웅화하는 작품 하나 만들겠다고 속인 다음에 찍은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픽션이 아니고 모든 게 팩트다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면은 나는 이건 정말 대단한 명작이라고 생각해. 그 점에서 1위로 당연히 꼽은 건데 근데 아까 단서에 닿았던 것처럼 다 팩트여야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올해 1위의 영화가 이제 영화가 아닌 다큐를 꼽은 건데 나는 정말 올해 영화도 꼽을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다큐를 꼽은 거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꼽을 게 많았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래비티라든가 더 헌트라든가 주먹 왕 라이프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다큐로 줘버렸지. 액트 오브 킬링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얘기를 저번에 했었지만 상이란 상은 모조리 다 휩쓸고 그렇게 이제 한 영화기도 하고 물론 그냥 관객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하고서는 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서부터 충격적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일단 그 작품 자체 그 플롯이 다시 재현이잖아. 학살한 사람들이 다시 재현인데 맞아. 그거를 생각해냈다는 자체도 놀랍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동의한 그 사람들도 그거를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걸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처음에 들지.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의문이 더 커지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얘기하면서 뭐 구토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 구토도 솔직히 일부인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만들시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하고서는 끝내니까
이게 반성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나중에는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자기네 딴에는 그게 아니, 죄의식은 없겠지. 그렇지 그 사람들은. 영웅적 행동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응. 나는 간 거 같거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응. 거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응. 좀 들긴 했지. 오히려 그건 그들의 죄의식 없음과 소영웅 심리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그 점에서 매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정말 연출이 없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지. 나도 보면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큐 안에 영화를 찍는 장면에서 어. 간이라고 설정돼 있는 거를 그 어. 죽은 사람 옆에 막 두잖아. 근데 어. 원숭이들이 와서 그 간을 먹잖아. 피처럼 생긴 간을. 어. 그 장면이 굉장히 나한테 어.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맞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 어. 그 영화에서 거의 주제가 아니었나. 그 장면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 자신의 지었던 죄를 뭔가 고백하고 고해성사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실화라면은 의미 깊게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연출이라면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실화라는 전제 하에서 1위를 줬지 나는. 자 그럼 저만 남았나요? 저는 좀 생각한 게 많았습니다. 일단 올해 영화에서 족구왕도 나름 재밌게 봤고 끝까지 간다도 정말 좋게 봤어. 그리고 항공주도 정말 좋게 봤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으로 간다도 되게 좋게 봤고 여러 가지 좋게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뽑은 순위는 원챈스입니다. 원챈스. 원챈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챈스는 일단 데이빗 프랭클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를 찍은 감독이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자면 폴포츠 아시죠? 폴포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더 뭐 영화를 다른 걸 더 봤으면 1위로 뽑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서 올타임 넘버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사를 얘기하자면 저는 수능을 7번을 봤습니다. 수능을 7번을 봤어요. 아니 뭘 그런 개인사까지 얘기해. 그냥 하자. 제 개인사를 얘기 안 하면 이 영화가 왜 1위인지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수능을 7번 봤는데 7번 본 게 다 성악을 하고자 많이 시험을 봤죠.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치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시험을 보고 군대 때려치고도 이제 군대를 때려쳤단다. 군대를 제대하고도 시험을 몇 번 봤는데 안 돼서 제 개인적인 삶에서 성악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직도 저한테 한으로 좀 많이 남아있죠. 근데 이 폴포츠라고 하는 사람을 난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영국의 그 뭐지 아메리카 그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서 해서 확 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뭐 핸드폰 팔다가 노래 좀 좋아하고 잘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 갓탤런트였나? 거기서 해갖고 뭐 좀 유명해졌나 보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스토리를 몰랐는데 이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딱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좀 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노선을 걸어왔더라고. 완전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막 합창단 이런 데서 노래를 되게 잘 하던 사람이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잘 안 풀려갖고 아빠도 되게 싫어하고 노래하는 걸. 그래서 노래를 못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핸드폰 가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주변 반응도 좋고 동네 막 오페라 주역도 하게 된 거야. 동네 사람들끼리 하게 된. 그래서 이제 난 꿈이 있으니까 이걸 이뤄봐야겠다 해서 이탈리아에 가서 학교에 가게 된 거야. 성악 공부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막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당시에 와서 막 마스터 클래스로 가르쳐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대 공포증인가 그런 게 있어갖고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하고 뛰쳐나와서 거의 반 멘붕 상태인 거지. 그런 상태로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데도 노래는 이제 꿈은 놓지 않고 그래서 노래를 막 혼자 연습하고 그러다가 막 주변에서 노래 잘하니까 뭐 해보자 했는데 노래 또 잘하는 거야. 그래서 좀 잘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사고가 나고 그래서 노래를 못할 상황이 됐다가 또 이제 어느 날 노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잘 나와서 막 자전거 타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 너무 신나갖고 근데 또 사고 나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막 몇 개월 동안 입원해 있고 그래서 어쩌다가 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거의 뭐 페인처럼 살다가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자기 꿈도 못 이뤘으니까 계속 좌절하면서 살다가 갓 오브 탤런트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될 계기를 잡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막 나름 연습해보고 다 망가졌지 노래 안 했으니까. 근데 나갔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지. 그래서 그런 이 폴포츠라는 사람의 인생사를 쭉쭉 보니까 내 인생사도 떠오르는 거지. 저런 사연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단순히 그냥 핸드폰 가게에서 일하다가 노래 좋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보니까 지금 내가 막 노래를 엄청 하고 싶었다가 이제는 꿈에서 접고 취미로 이제 밀어놓고 내가 하려는 공부를 이제 생업을 바꾸려고 하는 차원에 온 나로서는 이 영화는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이 개입이 되니까 그래서 많이 괜찮았던 영화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일 공감이 갔던 게 이 사람이 노래가 잘 되면 신나서 죽을라 그래.
너무 막 신나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내가 소시적에 되게 공부 열심히 했을 때, 그러니까 노래 연습을 많이 했을 때 노래가 잘 되면 막 천국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런 모습도 많이 대비가 되고 무대에서 덜덜덜 떨면서 노래도 못하고 막 힘들 때 막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대입이 되니까 그런 모습이 이 사람도 딱 똑같이 보이니까 아 노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 이런 영화를 올해 만났다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지극히 개인적인 순위입니다. 근데 한 번쯤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포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은 보면은 참 좋을 작품이긴 한데 나는 나쁘게 얘기하자면 물론 좋은 영화고 감동적인 영화인데 TV를 틀면은 헐리우드 배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내한을 하는 사람들이 휴잭맨이라 톰 히들스턴도 이제 조금씩 이제 스멀스멀 많이 브래드 나오고 빵형이라든가 나오잖아. 탐 크루즈도 좀 나오고. 아이고 이제 많이 나오셨네. 불고기를 먹으러 한국에 생차를 하셨구나. 맞아. 근데 폴포츠 전개 좋지. 그래 이런 감동적인데 너한테 공감이 되고. 영화가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 영화가 공감이 가니까. 프로포션하는 난 사람 그러니까 잘 1위 모르겠어. 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폴포츠가 딱 TV 틀면 스타킹에 나와. 딱 TV 틀면 불후의 명곡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식상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없어진 것 같아. 폴포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물론 노래 잘 부르고 브리티시 갓 탤런트 그 하는 거 영상도 내가 다 봤어. 나중에 이제 많이들 이제 몇백만 건으로 이제 해서 사람들 많이 보긴 했는데 감동적인 시간은 좋은데 너무 이제 친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식상한 소재 약간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게 조금은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개인적인 순위입니다. 그렇지. 그거는 너만이 이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나는 좀 그랬던 것 같아. 한 번쯤은 봐도 좋은 작품이긴 하나. 나는 TV에서 봐버려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지. 절대적인 개인적인 순위였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뽑은 탑3를 꼽아봤는데 우리 영화계 내에서 탑3를 한번 뽑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한국 영화? 한국 영화라든지 외국 영화 한국 총합이라든지. 영화나 아니면 외국 영화? 한국 영화 쪽은 어때? 난 나는- 세 개 다 외국 영화 꼽았으니까 나는 한국 영화만 꼽으면 되네. 야, 나는 어. 항공주랑 끝까지 간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끝까지 간다가 제일 낫던 것 같아. 대중이라든가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는 뭐가 좋냐? 나는 항공주하고 족구왕 두 개만 꼽고 싶어. 내가 그렇게 줄게. 그 항공주는 너네도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족구왕을 굳이 꼽은 이유는 그거지. 족구왕은 족구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족구왕이라는 영화에 대한 정당화야. 그러니까 처음에 족구왕 뭐라 그래? 왜 냄새나고 복학생 같고 후줄근하고 인기도 없는 이런 족구 하냐고. 족구하고 있네. 이게 이 족구왕이라는 영화 왜 찍었어요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야. 왜 족구왕 이딴 영화 왜 찍었어요? 근데 독립영화라는 게 사실은 좋은 영화 되기 사실 어려워 조건상. 제작비가 워낙 없잖아. 그러면은 100억, 200억, 50억, 30억 이런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만 영화 찍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 1, 2억밖에 없는 사람도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주는 영화가 필요해. 돈이 없어도 영화를 찍을 이유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족구왕만큼 성공적인 정당화를 한 영화는 없다고 생각해. 뭐라 그래 그 홍만섭이 작중에서 남이 싫어한다고 남이 이딴 영화 찍는 걸 싫어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숨기고 사는 거는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잖아. 맞아. 그리고 그 허술한 족구왕이라는 영화의 그 시퀀스와 작중 흐름과 홍만섭이라는 인물의 허술함과 이게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잖아. 이런 작품의 어떤 기획 의도와 작품 내의 환경과 인물 이 세 개가 정말 잘 맞아떨어진달까? 이 점에서 족구왕을 내가 그때 점수를 꽤 높게 줬던 거고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분명 점수가 그렇게 높일 영화는 아니지만 왜 돈 없는 사람도 영화를 찍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거를 잘 말해줬다고 생각해. 1억밖에 없다고 영화 찍지 말란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잘 항변해줬다. 팔랑귀가 안 되려면은 나도 끝까지 간다를 왜 뽑았는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게 물론 상업 영화긴 하지만 독립하고 상업의 중간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고 입소문 타서 그렇게 영화가 좋게 나오는 거는 별로 없거든 사실은. 근데 입소문도 잘 탔을 뿐더러 각본상이라든가 그 편집 같은 부분에서 받은 거 보면은 딴지 걸 거는 거의 마지막 부분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런 부분에서 봐서도 그렇고 나는 그 연기력이라든가 그리고 영화제에서도 갑자기 촉정된 거잖아.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끌리는 묘한 매력이 있다니까. 나는 그래서 끝까지 간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물론 이제 정훈이가 한 얘기도 맞지. 그 독립 영화에 대한 봐주십사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대중이랑 작품성이랑 둘 다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간다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나는 한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 나는 항공주를 다음 주에 얘기하지. 다음 주로 갖다
타이타닉이 너무 계략적으로만. 너는 뭐 황공주는- 둘 중에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그것만 하면 되겠네. 아니 손을 들어주기보다 그냥 새 작품으로 둡시다. 어. 끝까지 간다. 한공주, 어. 족구왕 이렇게 새 작품을 우리나라 한번 올해- 추천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올해 드는 거지. 괜찮은 영화로 어, 한번 봤으면 괜찮은 작품들이니까. 한공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의 감성을 여성적이고 그 영화적인 기법으로 영상과 느낌으로 굉장히 스며들게 만들었어. 보는 사람 하여금. 충격적인 장면은 확실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다 그 감성적으로 대비가 돼 있어 우리가. 그런 여운을 잘 만들어준 영화. 그래서 2014년에는 이 세 작품 정도는 한 번쯤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는 넘어가고 외국 작품은 어떤 거 새 작품을 추천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얘기한 거는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 얘기했으면 좋겠어. 외국 영화를 뽑는다기보다도 우리가 왜 인터스텔라를 배제했을까? 사람들이 왜 이 인간들은 인터스텔라를 배제를 했지? 1화에서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 1화에서 다 얘기를 했잖아. 음. 그런데도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인터스텔라랑 명량이 조금 비슷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걔네도 어떻게 보면 독점이거든. 그치. 독점인데 명량은 독점했다고 되게 뭐라 그러고 인터스텔라는 독점했는데도 아무 말도 없어. 난 그런 게 너무 싫거든. 물론 아이맥스적으로 독점을 하고 뭐 그런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인터스텔라도 많은 상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화라는 그 이유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 영화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인터스텔라는 거의 배제를 시켜버렸어. 그냥 그래비티 얘기했잖아, 정훈이가. 난 그래비티보다는 못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정훈이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인터스텔라를 왜 배제시켜? 우리가 언급도 안 하는 이유. 언급도 안 하는 이유. 1000만을 잠깐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터스텔라가 그래비티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사실 이게 비슷하게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같이 묶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래비티는 SF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인터스텔라는 SF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여기서 SF를 내가 나누는 기준은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 과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를 말하는 게 나는 SF라고 생각해. 근데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에 우리에게 과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하는 영화는 아니야. 왜냐면 이건 지금 당장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그치. 미래의 얘기가 아닌 거지. 근데 인터스텔라는 과학이 발달하면은 그리고 미래가 되면은 우주 탐사를 할 수도 있다. 차원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분명 미래의 과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SF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인터스텔라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인터스텔라가 말해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거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그 상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판타지고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느끼고 이러는 거지. 정말 이런 과학의 시대가 됐을 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오락 영화고 보고 즐기라는 영화지 심도 깊게 과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영화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했고, 그리고 난 영화를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정말 싼티나고 영화의 어떤 품격이 전혀 안 느껴지고 약간 시정잡배스럽기 때문에 영화가 너무 가볍다고 느껴졌어. 나는 보는 내내.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고 싶어. 이창동 감독이 얘기했던 어. 영화라는 건 질문하는 거다 음. 라는 명제에 맞지가 않아. 어. 인터스텔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어. 본인이 생각한 세계관과 시나리오를 다 보여준 다음에 멋있지?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여서 네 이러고 그냥 끝났어. 그냥 진짜 그냥 끝났구나 이러고 그냥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작품. 질문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한마디 나오잖아. 우리는 해답을 찾을 거야, 반드시. 뭐 그렇게 해서 끝나. 우리 해답 찾고 끝났으니까. 그거 뭐야, 그래서 딱히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라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외국 작품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톱3 안에 중에서 그게 추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하도가 됐었던 건데. 맞아. 그러면 2015년도 이제 나올 영화들을 잠깐 얘기하면서 2014년도에 영화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스타워즈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고 스타워즈가 이제 네. 후반부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에피소드 7 세븐 4, 5, 6을 갔다가 1, 2, 3을 갔다가 다시 에피소드 7으로 가는 건데 그 리부팅이 된 건지 내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나 난 근데 별로 기대가 안 돼. 그게 스토리가 4, 5, 6 한 다음에 1, 2, 3이잖아. 1, 2, 3 하고 그게 다시 내 기억으로 6번째에서 뭐 다 승리하고 끝났던 걸로 난 그렇게 기억하거든? 그러면은 7이라는 거는 승리하고 끝났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네. 광고가 또 빰빰빰빰 하고서 이게 나오는데 디즈니에서 판권 뭐가 사가지고 새로 하는 거잖아. 아 디즈니에서 산 거야?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그냥 만들어내지 않을까. 새롭게? 어떻게든.
디즈니라면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거 어. 그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은 아, 내 생각에는 조금 흥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죽지 않을까. 맞아. 이미 스타워즈는 너무 낡은 클리셰잖아 지금. 그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뭔가 정말 새롭고 참신한 게 안 나오면 안 봐 사람들. 아니면은 007 스카이폴처럼 완전 그 아, 007 우린 늙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아, 얘기를 하던가. 007 시리즈도 또 나옵니다. 오, 그래? 데니엘 커레그 이제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 다음에 007을 차기 하는 애가 흑형일 수도 있대. 흑인 어. 배우가 맡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스카이폴에 부응하는 작품이 나올까는 조금 미지수네. 근데 스카이폴에서도 약간 던져준 떡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는 되네. 미션 임파서블도 나오고.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도 아직도 나와? 후반기에 나오고. 탐 크루즈 형님? 탐님은 진짜. 막상 닥친 거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테이큰 3도 있고. 테이큰 3? 지금 사용 중이지 않나? 아니 아직 아니, 개봉 안 아니, 했어. 아직 1월 달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인데 내일 언제까지 위한 시간도 있고. 언제까지 납치를 하고 언제까지 그거를 해야 되는지. 아예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잖아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래? 만들어가지고 도롱하는 듯이 뭐 어디 목을 부수고 뭐 어딜 때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것도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식이랑 또 얘기를 했지만 뭐 빅히어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도 나오고 디즈니에서 만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 아닌 기대하는 거는 니모를 찾아서 후속작. 오 진짜? 그거는 도리를 찾아서. 도리? 도리라고 열대어 나온 선생님 한 명 있는데 그 옆에서 조력해준 니모를 찾아서 할 때 이제 조력해준 그 물고기가 나오는 건데 건망증 심한 애. 그게 나오는 건데 그 미국 쪽에서는 애니메이션이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수요를 많이 하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빅히어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또 판단을 쓰겠지. 자, 한국 영화 기대작. 일단은 사도라는 작품이 있네요. 이준익 감독이고 출연은 송강호, 유아인, 문근영. 이거 어떤지 궁금하네. 뭔가 이상한 조합인데? 이게 조선시대에 영조 때문에 뒤주에 갇혀서 죽은 그 사도세자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이준익 감독이라면 이쪽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송강호가 영조야?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영조가 송강호네. 그리고 사도세자가 유아인.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야 그럼 문근영이 해경공신이야? 그런가? 이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 굉장히 기괴한 조합인데 이거? 잘은 모르겠어. 그리고 야, 뭔가 흥미는 든다 이게. 그리고 감독도 이준익 감독이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럴 것 같아? 배우들이 살리지 못하면 끝장날 것 흥미는 같아. 드는데 정말 왕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난 유아인, 송강호는 믿을 만한데 어. 문근영이 어떨까 궁금하네. 개인적으로는 영조 송강호?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에 하는 거 중에서 곡성 기대되고 천우희랑 각도원이랑 맞아. 그 저기 황정민 나오는 그 곡성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앞당겨서 볼 때는 이제 허삼간 하정우랑 하지원 조합 나오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미리 블라인드 시사회로 본 거지만 가제가 살인을 해라고 나온 살인 의뢰라고 나온 그 작품도 있는데 제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좀 중후한 보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박성웅이 나오면은 살려만 드릴게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기회가 되고 좀 어두운 것이 조금 이번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명탐정 2가 나옵니다. 사라진 노베 딸이라고.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연이죠. 이연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드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연기 많이 느렸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나는 과연 김영민이 이번 영화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해. 김영민 영화만 보면은 너무 망치는 게 많아서. 김영민? 김영민. 난 소름 말고는 대단한 게 없다고 보긴 해. 소름은 난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 명탐정이 그게 원이 있었잖아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2가 나온 건데 그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오달스였어. 오달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억 명 돌파하게 생겼어 지금. 끌어들인 것만 해. 자 그리고 류승환 감독의 차기작이 나옵니다. 베테랑 황정민과 유아인, 유혜진 조합이네요. 그게 이제 영화 자체가 이제 강력계 형사물들 많이 나오는데 부당거래 느낌. 신참이라든가 그런 조화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아예 진짜 뭐 중견 형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된 조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승환은 제발 좀 부탁인데 짝패 같은 거 한 번만 더 찍어줬으면 좋겠어. 본격적인 액션물. 아니 액션은 진짜 짱이거든 진짜. 유승환이 그런 거 한 번 더 찍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몸이 안 따르기 전에 병동이랑 그거 참 잘 봤거든.
자, 그리고 그분이 오십니다. 박찬욱 그분이 오십니다. 이분은 이번에 여배우 캐스팅 공모할 때 노출 수위 최고 협의 불가능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캐스팅 공고를 했었어요. 아가씨라는 작품인데 김민희, 김태리, 하정우, 조진웅이 나오고 이름만 봐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러게. 그들이 과연 박찬욱 그 색깔에 맞출 수 있을지는 무지수지. 나는 김민희 우는 남자 보고서는 내가 울었다고 그랬잖아. 우는 남자 보고서는 모성애 연기를 했는데 사람들 다 극찬했거든? 난 또 반대였거든. 물론 미혼인데다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지. 못 살리는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연애의 온도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 연기력을 살렸던 거에 비하면은 뭐 아쉬움이 나왔지. 그리고 하정우 같은 경우에는 허삼간을 봤을 때 어떨지 이제 그때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군도에서는 물론 액션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기력보다는 액션씬으로 이제 많이 했잖아. 그런 것도 있고 노출수위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박찬욱은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읽을 수가 없잖아. 스토커를 봐도 외국 영화 그 스토커를 찍는 거 봤어도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게 좀 나와서. 박찬욱의 인터뷰를 좀 보니까 박찬욱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담배도 끊고 술도 잘 안 먹더라고. 돈 모으고 있더라고. 영화 찍고 싶어서.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난 그 외국 배우 미야 코시 이름 하여튼 걔도 이제 발굴해냈다는데 개척했다고 봐야 되나? 걔도 나중에는 한국에서 많이 유명해졌거든. 지금 맵투더 스타라는 도 나오고 다른 작품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거든. 그리고 대호라고 아까 얘기했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박훈정 감독인데 박훈정 감독은 그 악마를 보았다의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그래서 최민식 씨랑 그 악마를 보았다까지 포함하면 총 3 작품을 이번 영화까지 해서 찍게 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크랭크는 벌써 들어가 제작하고 있고 후반부에 나오지 않아. 2015년도 후반기 작품 라인업 중에 하나지. 자, 그리고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를 잇는 거리 3부작입니다. 유하 감독의 강남 1970. 난 봤어. 벌써 봤어? 이야. 난 블라인드로 봤는데 이야. 여성 팬들이라면 완전 껌뻑 죽는. 이민호의 김내원 투탑이면 뭐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권상우 느낌이구만. 그렇지. 3부작 느낌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거의 다 보시지 않을까? 배우도 굉장합니다. 이민호의 김래원. 네, 둘 다 벗습니다. 둘 다 벗어. 둘 다 벗어요. 김래원 내가 얼핏 인터넷에서 봤을 상반신은 때 다 나와요. 살이 되게 쪄 있었는데 입금이 되자마자 몸짱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 김내원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몸이. 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몸짱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우성이라든가 그 김내원 해바라기 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좋았을 뻔하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중에 한번 스크린에서 확인하세요. 기대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월달입니다. 1월달 강남 1970. 그게 이제 그 강남에 재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영화라. 자, 그 다음엔 도둑들 범죄 재구성으로 유명한 최동훈 감독의 차기작이 나옵니다. 배우는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암살. 야, 암살입니다. 제목은. 암살 같은 경우에는 암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우 면만 봐도 난 최동훈에서 그냥 일단은 엄지손가락 들고 들어가니. 나는 최동훈이라든가 토니 스콧 돌아가신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 빠른 장면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는 해. 저랬구나. 이해는 다 해. 도둑들 보면서도 빨리 진행되는데 다 이해는 해. 타짜 원만 봐도 알 수 있고. 최동훈 감독은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감독인데 굉장히 컷을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 영화에 있어서 프레임을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옛날에 타짜 만들 때도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았어서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2시간 40분인가 50분짜리 영화였었어. 근데 이건 너무 길다 싶어서 줄인 게 지금의 타짜인데 그만큼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최동훈이야. 그러니까 그 DVD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사서 비하인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길거든. 최동훈 그거 얘기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이병헌이 등판하십니다.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이병헌은 원래 롯데에서 찍은 게 하나 있었는데 편집본 시사에서 내가 가서 봤거든. 근데 그게 제작이 무산된 것 같아. 전도연이랑 같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왠지 이번에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 가제는 그냥 협녀라고 해서 나온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
시나리오도 윤태호 작가 웹툰 원작이. 그런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웹툰 요즘에 많이 영화하고 캐스팅 같은 것도 요즘에는 가상 캐스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요즘에는 소설책이나 웹툰에서 많이 빼오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시나리오 쓰는 것보다도 맞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웹툰이 가장 대중적이니까. 대중적인 잣대로 들어간 건가. 강풀의 작품은 더 이상 건들지 않기로. 자, 그리고 방금 말했던 협력, 칼의 기억이라는 작품이 내년에 나올 것 같네요. 원래 이번 연도에 나오기로 했었네.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배우 일단 면면을 보면 이병헌, 전도연 그리고 은교에 나왔던 김고은, 이경영. 이경영 아저씨는 정말 많이 나오나 봐. 나 지금 이경영만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다. 연기 욕심이 대단하대. 그동안 안 좋은 추문에 휘말려가지고 오 연기 그래서 못했잖아. 진짜 열심히 찍나 봐. 그래서 나 편집본 보는 것마다 다 있어. 블라인드 같은 거 다 갈 때 또 정말 있어. 연기의 굶주였다고 자기는. 얼마나 받을까 그 생각도 든다. 이 정도가 아마 기대작일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건 물론 내년에 한국에서 개봉될지 모르겠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의 인히어런트 바이스. 이게 할 거야. 마스터 이후에 나오는 토마스 앤더슨의 신작인데 영화제로 벌써 나왔거든. 아 그래? 폴 토마스 앤더슨은 뭐 그냥 믿고 보는 거지 뭐. 뭐 매그놀리아, 펀치 덩크 러브, 데어윌비 블러드, 마스터, 부기나이트 개인적으로는 신이지 신. 이제 뭐 정리가 얘기하는 그 작품성 있는 내용도 좋긴 한데 좀 밝은 것 좀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펀치 덩크 러브 밝잖아. 얼마나 밝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영화 중에서 외국 영화는 모르겠는데 한국 영화는 지금 이거 다 들어보면 뭐 액션에 그런 게 좀 많잖아. 좀 누아르에 오랜만에. 누아르에 강남 1970도 그렇게 뭐 재밌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유화 감독인데. 권력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밝은 거 몇 개 좀 웃긴 거 좀 몇 개 좀 나왔으면 좋겠어. 혹시 부산에서 위플래시 봤어? 위플래시는 못 봤어. 이것도 기대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거는 연주하는 거잖아. 이것도 그냥 이런저런 무슨 아카데미라든지 골든글러브 이런데 후보로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 퍼즐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고딩 이야기, 총기 난사 그거를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제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친 고딩이라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요즘에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보통이라서 조금 추천하기에는 그냥 이런 작품이 있구나 그런 정도만 봤으면 좋겠어. 난 올해 문득 많이 드는 생각이 선생 김본두 같은 작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집으로나 그런 순수한 영화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올해 그나마 심은경이 나왔던 수상한 거냐? 수상한 그녀가 좀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처럼 실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 안과 의사입니다. 그런 영화가 좀 내년에는 좀 기분 좋은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영화가 물론 이제 다양성도 중요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눈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들 눈 높아진 것보다도 에티켓이나 좀 지켰으면 좋겠어. 무슨 에티켓? 혹시 청취자들은 그렇게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앉았어요. 극장에 앉았어. 근장에 앉았는데 옆자리에서 전화통화하고 있어. 상영 중인데 그리고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옆을 딱 쳐다보는 순간 반딧불이가 있어. 그 핸드폰을 딱 들고 반딧불이에 옆에서는 애정행각을 펼치네? 난 뭔가 가운데서 난 뭔가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타사피를 했어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다양성 좋지. 다 보면서 이제 문화적 이제 소견도 높이고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는 좋긴 한데 일단 예의부터 지켜야지. 맞아. 관람 의식이 좋아야지. 예전에 누구 아들이 뭐 그 미개하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정몽준이요. 난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거 자신이 돌아봐야 된다니까? 자신이 돌아보고서는 영화관 에티켓부터 지켜야지.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 무슨 작품이 나오든지 간에 떳떳하게 전화통화를 받는 거 보고서는 내가 음료수 캔을 집어 던졌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그게 더 진상 아니야? 내가 진상 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던졌어 그냥.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영화보다도 영화 질적으로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성숙한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무슨 공익 캠페인 한 거 같아. 내년에는 뭐 어떤 영화 나왔으면 좋겠냐 정훈. 나는 아까 영화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영화는 영화다워야 되고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시도를 해야 되고 이 영화를 내므로써 내일의 영화들이 더 나아져야 돼. 오늘 나오는 이 영화가 내일의 밑거름이 돼야지. 그런 점에서 작년에 나왔던 그래비티라든가 더 헌트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뭐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든가 또
뭐 있을까? 범죄와의 전쟁. 그런 거라든가 그런 명작이 한두 개쯤 내년에 나왔으면 올해는 솔직히 내 기준에 많이 미달이었거든. 그래서 올해 못 나온 것까지 내년에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훈훈한 영화, 전체 관람가이면서도 모든 연령층이 봐도 전혀 부담 없는. 난 계속 선생 김봉두랑 지브로가 떠올라. 언터처블 1%의 우정 이런 거. 언터처블 그런 거 괜찮지. 아 그런 류의 영화가 내년에 하나 나오긴 하는데 뭐? 아메리칸 셰프? 아니 너도 봤었던 거 삼바? 뭔데? 삼바 여러분 삼바 언터처블 1%의 우정을 기억하시고 삼바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삼바 저는 극장에서 보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들은 2014년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영화를 보시면서 최고의 탑3를 뽑아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번쯤 추억하면서 더 나은 내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을 것 같아. 아니야 내일은 내일의 꽃이 필 거야. 어우 내가 태클 당했네. 자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저희 영화계 2014년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 더욱더 발전된 영화계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미리 받으세요. 얘기해요. 많이 받으세요.